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그 서대전역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네. 그 서대전역 뭐 횡단보도라든지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KTX 호남선 20%가 웬 말이냐. 50% 주장을 하고 있죠. 예. KTX 호남선은 서대전역 경유를 두고 대전과 호남권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권선택 대전시장이 호남권 시도지사들에게 연석 회의를 제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갈등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인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광주와 전남도, 전북도 해서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으로는요. 우선 첫째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도 있겠고 또 여기에다가 호남고속철도의 어떤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광역단체장 간의 싸움으로 묘사되고 또 이 당내 분열을 넘어서 지역 감정으로 비화되는 이런 극한 양상을 보이자 결국은 이 4개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만은 막아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 시장의 제안도 바로 이제 이런 점인데요. 어제 제안을 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이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눈앞에 이익이 함몰되거나 또는 이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결국은 뭐 상생의 길, 화합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상생의 문을 열고 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제의에 응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언론들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다들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쪽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 아래쪽에 그 전남과 전북의 각 신문사들이 내놓고 있는 논조라든지 지역민들의 목소리 네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가 애초 판단 기준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 그 원칙을 지켜달라 이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사실 대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도 사실 호남고속철도 운행 계획을 처음에 짜면서 3가지 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수익성과 안전성과 이용객의 편의성. 이 부분이 지금 이 지역별로 이 입장차가 첨예해지다 보니까 정치권의 입김이 자꾸 작용을 하고요. 결국 이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원칙에 우선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자, 2번째 소식은 사이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의 경우 애초에 약속했었던 그 500억 원 때문에 꼬여 있는데 미래부가 이 500억 자금을 분산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부는 당초에 이 500억 원을 이 한국기술인공제회 기금에서 이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가운데 300억 원만 기술인공제에서 제공을 하고 끝내다 보니까 나머지 200억 원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래부가 이제 투입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300억 원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200억은 기초과학연구원 터에다가 과학도서관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500억 원으로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전체 이 43층 가운데 15개 층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공익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500억 원이 다 투자되지 못하다 보니까 200억 원은 결국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투자 부분은 대략 해결은 되는 듯 보이는데요. 예.
다만 사이언스 콤플렉스 투입할 300억 원 놓고 과학기술인 공제회하고 신세계 간에 또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애초에 500억 원을 다 들여냈을 경우에는 15층 정도였지만요. 지금 300억 원을 투입하다 보니까는 공제 측은 2개 층만 줄이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신세계 측에서는 7개 층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계속 고민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그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들어설 예정이던 과학도서관이 분리돼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이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던 대전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네요. 네, 지난 31일 날 이 오전 9시 40분쯤에요. 청주시 상당구 한 축사 인근 공터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6급 공무원 권모 씨가 이 승용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권 씨의 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권 씨는 가출 신고된 상태였고요. 차 안에 탈환남은 번개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자살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권 씨가 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엇이었는지요? 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권 씨는 이제 대전 지역의 정수장 설비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이 브로커로부터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날, 목요일 날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날 오전에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 씨가 자진의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 출석을 했고, 결국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한 뒤에 그날 밤 9시쯤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검찰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이렇게 숨지게 되면 검찰 입장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울 텐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소환을 통보한 날짜보다 일찍 나와 조사를 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고 인권 침해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권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말이죠. 네, 대전지검이 당혹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난 25일 날에도요.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관세청 국장 출신 오모 씨가 자신의 이 집에 있는 서울에서 이 옥상에 투신해서 이제 사망을 했고요. 또 지난해도 이 대전지검 특수부에 조사를 받던 이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차량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는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지검이 어제 공식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유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적법 절차의 준수와 함께 수사 대상자가 언제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를 하고 또 소환 방식과 소환 방법, 신병 확보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플러스 시간입니다. 국민 39%가요. 이완구 총리 후보가 적합하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 예술가의 집이 지금 입주를 하는데 사용료 때문에 좀 뒷말이 나오고 있네요. 공연장이나 회의실 등 대관료 징수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일단 자살이 있어서 당혹스러워한다. 검찰이 당혹스러워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고려시대 연못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대전도시공사가 트리플시티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연지원이라는 연못이 발견됐는데 너무 졸속으로 복원을 해서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기사가 있습니다.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하고 전세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이요. 지난달 30일 날 대전시를 방문해서 희망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일시백 천만 신분만 5천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 김영국 신임청장이 취임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평동 뺑소니범이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물망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범퍼 파손된 흰색 카니발을 좀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살 빼고 싶으세요? 땅콩 껍질째 드세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네요. 네. 땅콩 껍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 투르올린, 상당히 어렵네요. 이런 것을 함유해서 지방간 등 비만 합병증에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엊그제 발표했는데요. 충청인들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교육청에는 문성준 교사가, 그리고 충남도에는 이재권 사무관이, 충북에는 경규회, 맹경제, 이혜영, 그리고 국어시책 유공자로 충남의 서형욱 과장이 선정이 됐다는 수도 있네요. 여몽철 대전시장이 지난달에 히말리아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첫 인터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느림, 비움, 침묵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느림과 비움과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게 행복하다. 그 하루 4시간 책 읽고 지인들과 담소하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삶의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이제 강의와 신학 공부와 힐링 여행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3개월쯤 일본에 머물면서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이렇게 늘 준비하는 때가 청춘이다, 이런 말을 염 시장이 최근에 했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동산고등학교 탁구 선수 조승민 선수가 있는데요. 탁구협회 유공자 표창식에서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이제 사옥을 짓기로 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제2 롯데월드보다 조금 더 높게 짓겠다라는 계획을, 구상을 발표를 했네요. 네.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가 555m인데, 123층에 555m인데, 현대건설은 115층에 571m로 짓겠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조율하면서 또 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변호사 업계의 불황, 심각하다 하는데, 월 600만 원이면 국선 변호사의 경쟁률이 9대1, 9.8대1을 보였다고 합니다. 월 600 내지 800 이하도 감사하다. 이렇게 참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그 약수 이현동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고가도로를 없애고 나서 상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설렁탕집이 줄고 커피숍이 떴다고 합니다. 네. 이 고가도로가 사라지니까 이 할머니들 잔기침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동네를 덮던 그 고가도로 이 먼지가 없어지니까 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된 동네 빵집이 문을 닫고 오히려 20, 30대 애들이 발길이 오다 보니까는 유명 커피 체인점들의 입점이 이 줄을 잇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서 또 동네 가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수준이네. 끝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 앞 눈을 안 치웠다 해서 캐리 미 국무장관에게 벌금을 때렸다고 합니다. 요때 여기도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캐리 미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폭설 때 사우디 누구 왕이 죽어서 이 조문을 갔었는데 그거 때문에 눈을 안 치웠다 이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금이 물려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2월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는데요. 김영란법 대상을 축소하느냐 유지하느냐 법사위하고 정무위가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이고요. 정무위원장은 정우택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이 지금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